이게 뭐니? 개나 줘도 안 먹겠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녁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윤아는 2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결혼 3년 차, 매일 반복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문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5시, 유나의 하루가 시작됐다. 시어머니 백정숙이 마시는 차를 준비하고 시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남편 민재의 출근 준비를 하는 것이 일과였다. 한때 법정을 누비던 변호사의 손은 이제 행주와 국자를 쥐고 있었다. 민재는 시아버지 강민호의 전처 소생이었다. 25년 전 전처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세상을 떠난 후 백정숙이 이 집의 안주인이 됐다. 민재가 겨우 4살 때였다. 친어머니 기억은 거의 없었다. 백정숙은 그런 민재를 친아들처럼 키웠고 민재에게 그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니였다. 아침 식사 시간 시어머니가 유나가 차린 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국이 왜 이래? 간도 안 맞고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어떻게 하려고.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더 길어질 것을 알았다.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야? 우리 민재가 불쌍해서. 민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유나도 열심히 하잖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열심히? 능력이 있어야지. 유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그 돈은 별도 계좌로 옮겨놔. 남편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얼마나 모았는데? 5억? 계속 조금씩만 빼내. 유나의 손이 멈췄다. 시아버지는 강태산 회장이 세운 대성그룹의 전무이사였다. 시어머니가 남편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 같았다. 변호사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다. 유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냈다. 예전에 재판 준비할 때 쓰던 것이었다. 시어머니 통화 내용. 회사 자금을 별도 계좌로 이체. 총액 약 5억 추정. 유나는 간단하게 메모를 남겼다. 왜 그러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단지 본능적으로 언젠가 이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유나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매달렸다. 당면이 왜 이렇게 불었어?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유나가 준비한 잡채를 들고 나타났다. 우리 며느리가 좀 그래요. 친정이 변변찮아서 그런지 살림솜씨가 영 아니에요. 유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눈물을 참았다. 저녁 시어머니는 유나를 불렀다. 오늘 정말 창피했어.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그래도 손님들 앞에서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남편 민재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 그의 무관심이 유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유나는 수첩에 기록을 추가했다. 손님 앞에서 당한 공개적 모욕. 그리고 남편은 방관했다는 사실까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다가 책상 아래 떨어진 서류를 주웠다. 그 아래 통장이 함께 튀어나왔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외출한 모양이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쳤다. 최근 입금 내역을 보니 1,0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다. 대성그룹 마이너스 사무용품비. 대성그룹 마이너스 잡비. 일주일 전 통화 내용과 일치했다. 회사 돈을 빼돌리는 계좌였다. 유나는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통장 사진을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누르는 순간만큼은 차분했다. 변호사 시절의 침착함이 되살아났다. 통장을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고 청소를 마친 유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사진을 확인하며 수첩을 꺼냈다. 시어머니 비밀 계좌 발견. 회사 자금 횡령 추정. 증거 사진 확보. 간단한 기록이었지만 유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엇을 위해 이러는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기록하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유나의 일상은 더욱 피폐해졌다. 어느 날 저녁 신우이 수진이 집에 왔다. 22살의 수진은 시어머니 백정숙의 친딸이었다.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유나 씨 친정 형편이 어렵다면서요? 오빠가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래. 우리 민재가 정말 착해서 참고 사는 거지. 다른 남자였으면 진작 다른 생각했을 거야. 유나가 젓가락을 놓았다. 손이 떨렸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며느리 노릇을 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 식사 후 유나는 방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유나는 눈물을 닦고 수첩을 꺼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재혼을 암시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남편은 역시 방관했다고. 며칠 후 가족회의가 있었다. 시할아버지 강태산 회장도 참석했다. 75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회장님, 민재가 이번에 회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런데 집안은 잘 돌아가고 있나? 요즘 젊은 여자들은 살림을 못해요. 솔직히 민재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정수가, 내가 민재 엄마는 아니잖아.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아버님, 그래도 제가 4살 때부터 키웠잖아요. 친엄마나 다름없죠. 친엄마라. 그래, 친엄마였던 사람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었지. 시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유나는 숨을 죽였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아버님, 그건 사고였잖아요. 사고. 그래, 사고로 결론 났었지. 시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시할아버지가 부엌으로 왔다. 며느리 힘들지? 유나는 깜짝 놀랐다. 시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다. 아니에요, 회장님. 거짓말 마라. 눈빛이 죽어 있어. 시할아버지는 물을 받아들고 돌아서며 한마디 남겼다. 견디는 것도 능력이지만 때로는 맞서는 것도 필요하단다. 그리고 눈과 귀를 열어두거라. 이 집엔 비밀이 많아. 그날 밤 유나는 수첩에 기록했다. 시할아버지의 조언. 이 집엔 비밀이 많다는 말. 그리고 민재의 친어머니가 25년 전 계단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 시할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것 같았다. 유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무언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후 시댁 식구들의 대규모 모임이 있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유나는 새벽부터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음식을 혼자 준비했다. 손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유나는 부엌과 식당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다. 자신은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 유나 씨 아시죠? 오늘 음식은 전부 이 아이가 준비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간 좀 보세요. 국은 짜고 나물은 싱겁고.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유나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친정이 변변찮으니까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민재가 왜 이런 애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애도 없잖아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그 순간 유나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다.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머님. 모두가 유나를 쳐다봤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표정들이었다. 뭐? 내가 지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어머님께서 제 친정을 무시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평범하시지만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그리고 닥쳐. 내가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그때 남편 민재가 유나의 팔을 잡았다. 유나, 이제 그만해. 어머니께 사과드려. 유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그의 눈엔 어머니를 향한 걱정만 가득했다. 아내를 향한 이해는 전혀 없었다. 민재 씨, 사과해. 어머니 기분 상하셨잖아. 그 순간 유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결국 어머니 편에 서 있었다. 4살의 친어머니를 잃은 민재에게 백정숙은 세상 전부였다. 미안합니다, 어머님.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체념이 아니었다. 오히려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됐어. 들어가서 내 방에나 있어. 꼴 보기 싫으니까. 유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는 순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베개를 꼭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있던 변호사 자격증과 서류들을 꺼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적어온 수첩도 함께. 손가락으로 자격증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지난 몇 달간 모아온 기록들이 이제 무기가 될 것이다. 유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처를 뒤지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다. 이소의 선배. 로스쿨 시절 함께 공부했던 동기였다. 지금은 강남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소희 선배님? 유나야? 오랜만이다. 선배님.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희는 유나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낀 듯 했다. 당연하지. 내일 사무실로 올래? 십시에 보자.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유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의 반격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저도 유나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했는데 돌아온 건 모욕과 무시뿐이었으니까요. 특히 남편까지 어머니 편만 드는 모습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나의 눈빛이 변하는 거 보셨나요? 그녀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던 유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할 겁니다. 한때 법정을 누비던 변호사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시어머니와 그 가족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유나의 진짜 반격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날 오전 유나는 집을 나섰다. 시어머니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실제로 향한 곳은 강남의 한 법률 사무소였다. 희망 로펌. 이소의 변호사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유나야. 소희는 유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줬다.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살도 많이 빠지고. 유나야, 무슨 일 있어? 유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3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시어머니의 막말, 남편의 무관심, 친척들 앞에서 당한 모욕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소희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유나야, 이건 명백한 가정 내 학대야. 너 이혼 생각 있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혼은 나중 일이고요. 지금은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싶어요. 비리? 유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최근 몇 달간 적어온 기록들이었다. 시어머니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비밀 계좌도 발견했고요. 유나는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사진들을 보여줬다. 통장 사진,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적은 메모,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 이거 언제부터 모은 거야? 최근 몇 달이요. 처음엔 막연하게 적기 시작했는데 시할아버지께서 이 집엔 비밀이 많다고 하신 후부터는 더 체계적으로 모았어요. 소희는 수첩과 사진을 꼼꼼히 살펴봤다. 변호사로서의 눈빛이 빛났다. 유나야, 이거 쓸만해. 특히 이 통장 사진은 결정적이고. 근데 이것만으론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알아요. 그래서 선배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일단 추가 증거를 더 모으자. 시어머니의 통화를 녹음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 항상 큰 소리로 전화하거든요. 좋아. 그리고 시할아버지가 말씀하신 25년 전 사건도 조사해 봐야겠어. 민재 친모 사망 사건 말이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부탁드려요. 뭔가 석연치 않은 것 같아요. 소희는 유나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다. 이거 가지고 가. 필요할 때 켜두면 돼. 그리고 유나야,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지금은 적들이 널 무시하니까 방심하고 있는 거야. 그 틈을 이용하는 거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들었다.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선배, 정말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로스쿨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잖아. 당연히 도와줘야지. 사무실을 나서며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 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가방 속 녹음기를 만졌다. 작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을 시간이었다. 일주일 후 시댁에 시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다. 유나는 차를 준비하라는 명을 받았다. 차를 우리며 복도를 지나다 서재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유나는 재빨리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다. 복도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이번 계약건은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시아버지 강민호의 목소리였다. 3년 동안 투명인간 취급받은 덕분에 그들은 복도에 있는 유나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회사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으세요. 그럼 명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처남 이름으로 해두세요.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처남. 시어머니의 남동생을 말하는 것이었다. 차가 다 우려지자 유나는 서재 문을 두드렸다. 전무님, 차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 놓고 가. 유나는 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났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나는 재빨리 녹음 파일을 백업했다.
그리고 수첩에 기록을 남겼다. 시아버지와 사업 파트너의 대화, 세무조사를 회피하려는 계약, 시어머니 남동생 명의 사용, 시할아버지 몰래 진행. 며칠 후 유나는 다시 소희를 만났다. 새로 모은 증거들을 건넸다. 와, 이건 완전히 탈세네. 게다가 배임까지. 유나야, 이 정도면 형사처벌 가능해. 선배, 아직 때가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유나의 눈빛이 빛났다. 시어머니의 과거요. 25년 전 사건. 알았어. 내가 사람 동원해서 당시 기록 좀 찾아볼게. 경찰 기록, 신문 기사, 뭐든 찾아보자. 부탁드려요, 선배. 두 사람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마주봤다. 그 후 한 달 동안 소희는 25년 전 사건을 파고들었다. 유나는 집에서 평소처럼 생활하며 추가 증거를 모았다. 시어머니의 또 다른 통화를 녹음하고 이상한 계좌 이체 내역을 사진으로 남겼다. 매일 밤 수첩에 기록을 추가했다. 한 달이 흘렀다. 소희에게서 연락이 왔다. 유나는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유나야, 찾았어. 소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파일을 유나에게 건넸다. 25년 전 민재 친모 이현숙 씨가 자택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했어. 당시 조사는 사고로 결론 났는데 이웃 주민이 사망 당일 집에서 여자들의 고성이 들렸다고 증언했대. 유나는 서류를 읽으며 눈이 커졌다. 그리고 이것 봐. 사망 한 달 후에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결혼했어. 게다가 이현숙 씨는 친정이 상당히 부유했는데 사망 후 그 재산이 시아버지에게 상속됐고 시어머니가 재혼하면서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시작했대. 유나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다. 그리고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형사가 아직 살아있어. 박성훈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은퇴했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유나와 소희는 은퇴한 형사 박성훈을 만났다. 70대의 노인이었지만 기억은 또렷했다. 당시에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이상했거든요. 추락으로 인한 타박상 외에도 밀린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윗선에서 사고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강 전무가 당시에도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유나는 모든 걸 녹취하고 정리했다. 진술서를 받았고 당시 부검 기록 사본도 확보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유나는 소희와 마지막 회의를 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먼저 시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싶어요. 이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할지 상의하고 싶어요. 현명한 판단이야. 다음 날 유나는 시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회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회장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유나는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다. 횡령 증거, 탈세 증거, 그리고 25년 전 사건의 진실까지. 시할아버지는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나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모든 걸 내가 혼자 모은 거야? 네, 회장님. 시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오래전부터 의심은 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당시 경찰도 사고로 결론 냈고. 그런데 내가 나타났을 때 너한테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 법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지. 그래서 혹시나 해서 기다렸던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이번 주말 친척 모임이 있죠? 그래. 그때 모든 걸 밝히고 싶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시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도망갈 구멍을 주지 않는 게 낫겠구나. 나도 함께하마. 토요일 오후가 왔다. 시댁에 또다시 친척 모임이 있었다. 유나는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가방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시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았다. 친척들도 모두 모였다. 이게 뭐예요? 유나는 차를 따르며 시할아버지와 유나도 눈을 안 마주쳤다. 시어머니의 시할아버지가 날카로운 작게 목소리가 고개를 재는 끄덕였다. 습하네요. 이제 때가 왔다. 어머님, 여쭤볼 게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유나를 쳐다봤다. 뭔데?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 25년 전 일 기억하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미세하게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말이에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돌아가신.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하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다. 당시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어머님과 고인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시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유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당시 경찰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목격자 진술서고요. 그리고 이건 당시 부검 기록입니다. 단순 추락이 아니라 밀린 흔적이 있었대요. 시할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읽으면서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정수가, 이게 사실이야? 시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에요, 아버님. 이건 거짓말이에요. 유나는 침착했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박성훈 형사님의 증언입니다. 스피커에서 박성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부검 결과가 이상했습니다. 추락으로 인한 타박상 외에도 밀린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윗선에서 사고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다. 내가 우리 며느리를. 시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때 유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회사 횡령 증거예요. 어머님이 최근 몇 달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이에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가 투명인간이었잖아요. 아무도 제가 보고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몇 달간의 분노와 억울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시아버지, 이건 아버님의 탈세 증거입니다. 시할아버지 몰래 진행하신 계약 건드리요. 시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며느리, 이 서류들 다 진짜야? 네, 회장님.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들입니다. 시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봤다. 정수가, 넌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 민호, 너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 물러나. 아버님.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시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 고생 많았어. 너한텐 미안하구나. 유나는 깊게 인사했다. 그녀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민재가 유나에게 다가왔다. 유나, 이게 무슨 짓이야? 민재 씨, 이혼합시다. 3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된 적이 없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민재는 할 말을 잃었다. 유나는 돌아서서 거실을 나갔다. 그녀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유나는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다. 시어머니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시아버지도 탈세로 조사를 받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유나는 소희의 법률사무소로 출근했다. 3년 만에 다시 변호사로 돌아온 것이다. 유나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유나는 환하게 웃었다. 자신의 이름표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변호사 서유나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몇 달 후 유나는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희망 법률사무소라는 이름으로 가정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곳이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소희 선배, 시할아버지, 그리고 유나가 도왔던 의뢰인들까지.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은 유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나의 인생은. 유나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짓눌린 며느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걷는 변호사 서윤아였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유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하고 분했지만 마지막엔 정말 시원하고 감동적이었죠. 유나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참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조용히 준비했고, 때를 기다렸고, 결국엔 당당히 맞섰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도 용기지만 더 큰 용기는 맞서는 거라는 걸 유나가 보여줬어요.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참을 것인가, 맞설 것인가. 유나처럼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